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마음의 감기, 특히 계절에 따라 찾아오는 우울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햇볕이 줄어들면 몸이 축 처지고 잠만 늘거나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바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가 적어지면서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소리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 건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건강한 몸만큼이나 건강한 마음이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계절성 우울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계절성 우울증은 이름 그대로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는 우울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가을이나 겨울처럼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 시작되어 봄이나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우리 몸도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햇볕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햇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햇볕이 부족해지면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마음이 울적해지기 쉽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마치 마음속에 먹구름이 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햇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면 잠을 잘 못 자거나 몸의 리듬이 깨지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멜라토닌이 적절히 분비되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멜라토닌 분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햇볕은 우리 기분과 수면, 전반적인 생체 리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변화들이 계절성 우울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여기저기 아프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활동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특히 배우자 사별은 큰 상실감을 안겨주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도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우리 마음을 가장 시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때와 달리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이로 인해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외부 활동이 더욱 제한되면서 이런 외로움과 우울감이 더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평소 즐기던 취미 활동마저 멈추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잃기 쉬웠습니다. 이런 마음의 어려움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울감은 마음의 병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절성 우울증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평소 좋아하던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흥미와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던 활동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무기력감이 온몸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잠을 자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반대로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더욱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지속됩니다. 셋째, 식욕에도 변화가 옵니다.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거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면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평소보다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중에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쉽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선물하고 앞서 말씀드린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따뜻한 햇볕을 얼굴과 몸에 맞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흐린 날에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흐린 날의 햇볕도 충분히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창가에 앉아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간접적으로라도 햇볕을 자주 쬐어주세요. 햇볕은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인공적인 조명보다는 자연광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세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잠자리에 눕기보다는 낮 동안 가벼운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되도록 피하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급적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식사를 소홀히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만 찾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견과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칼륨과 비타민 B1이 많아 피로 해소에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특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등도 뇌 기능과 기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등과 콩류두부, 콩나물 등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신경계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이 곧 뇌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너무 맵고 짜거나 단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은 줄이고 담백하고 신선한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기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몸의 수분이 충분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며 기분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거창하고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거나 집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천연 항우울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마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바깥에서 산책하며 햇볕도 쬐고 몸도 움직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할 때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팔다리를 크게 움직이며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가벼운 체조 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율동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하루 10분, 1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마트에서 조금 먼 곳에 주차하여 걷는 거리를 늘리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끔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는 영상 통화 기능도 잘 되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바둑, 장기, 서예,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슴속에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해소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자녀들이나 가까운 이웃 혹은 지역사회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화초 가꾸기, 바둑, 장기, 독서,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커질 것입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새로운 활력과 만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취미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퍼즐 맞추기, 색칠 공부, 일기 쓰기 등도 좋은 두뇌 활동이자 마음 안정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차 한 잔의 여유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라벤더 차는 불안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라벤더의 은은한 향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라벤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는 것은 어떠세요?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차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국화차, 생강차, 대추차 등 우리 전통차들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하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감으로 차를 즐기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불안감을 줄이고 평온함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잠을 못 자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감기처럼 우울증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재발하기 쉬우므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심리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분들도 어르신의 변화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뇌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이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우울증이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숨겨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뇌 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관심과 검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을 골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햇볕을 쬐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마음이 언제나 따뜻하고 건강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도 항상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이 방송을 다시 찾아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를 들어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나 숙면을 위한 생활, 습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